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오늘도 양봉으로 장을 마쳤고 연일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연일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양시장의 온도차가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4,720 이런 속도면은 1월 달에 5,000포인트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양 시장 모두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 투자를 비롯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다 보니까 개인만 사는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등의 폭이 상당히 좀 약한 이런 힘이 없는 시장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기타 법인의 2,200억, 2,000억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입니다. 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 보통 외국인은 차익 실현을 받아주는 세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보통의 상황인데 요즘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전 공시를 통해서 2.5조, 2조 5천억의 자사주 매입을 해서 스톡 옵션을 부여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년 정도 보고 이거의 상승률에 따라서 나눠주겠다라는 걸로 약 2조 5천억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약 한 2천억씩 매수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다음 주까지는 매수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150만 주 이하로는 안 산다라고 하면 150만 주씩 사면 다음 주까지 이런 자사주 매입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시장이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좀 뭔가 활로를 좀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수급 영향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기타법인 이게 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가 꾸준히 매수를 나서고 있고 개인도 매도하고 있고 이런 금융투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증권사거든요. 아무래도 ETF 쪽으로 좀 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지수를 사면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외국인은 환율도 지금 벌써 1470원대로 다시 올라와서 차익 실현을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거 뭐 떨어질 때 됐다. 불신의 개미들 2100억. 이거보다 아마 좀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에 2100억의 하락 배팅을 하고 있는데 연일 8일 동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끝에는 벼랑이죠. 이거 실제로 큰 손실이 나신 분이 정토방에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8억이 날라갔다 나와 있죠. 법 없이 코스피에 곧버스는 아신가? 인버스는 그냥 떨어진 만큼만 손해 보면 되는데 곧버스는 곱하기 2배, 곱하기 2배 선물을 매수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걸 제가 그때 선물 시장 설명하면서 곧버스나 여기 레버리지를 사면 막판에 샀다가 또 팔다 요거 많이 한다고 금융투자와 투신해서 주로 상품을 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로써 이제 그 곧버스 2배 인버스를 투자하신 분인데 뭐 10억 넘게를 뭐 처음에는 이렇게 안 사셨겠죠. 뭐 꾸준히 뭐 이렇게 물타기를 하셨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참 이거 보고 참 그나마 위안을 삼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게 2배거든요. 손실이 벌써 72%잖아요. 여기서 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5,000포인트 가버리면은 제로에 수렴이 되기 때문에 추가 증거금 안 넣으면 이거 반대면 나가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이런 상황인데 뭐 돈토방에서 8억 잃었습니다. 뭐 코덱스 인버스 곱하기 2배 ETF를 샀는데 계속해서 반대로 추정해서 처음 마이너스 1억 났을 때 손절을 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그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이러니까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놓쳐버린 거죠 이게.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보이는데 참 그래요. 예. 순식간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거를 좀 근데 좀 외국 같은 경우는 곱하기 3 배짜리도 있거든요. 요런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 많이 해요. 이렇게 테슬라 곱하기 뭐 3 배짜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신데 상당히 좀 투기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ETF가 국내에서 4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수가 올라가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이 다음 주에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대개에서는 예외를 허용해 달라라고 했지만 원안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변화가 있다. 이 골드만삭스가 여기 2026년 전망을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이 2020년 이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왔거든요. 요 시기랑 지금 현재 시기가 2026년이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한 겁니다. PBR도 낮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장수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그 2천, 3천에 갇혀가지고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기를 이번에 확실하게 뚫고 나갔기 때문에 주식으로 얘기하면 신고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고점이 얼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센데 거기 인버스를 투자했으니 손실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문제는 이 코스닥 시장입니다. 거래소는 좋다 치고 개인들이 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이게 문제죠. 프로그램 매도가 하루도 안 쉬고 8거래 연속 팔고 있어요. 이렇게 비차익 거래는 말씀드린 대로 차익 거래, 이거는 뭐 선물하고 연계된 거래, 뭐 코스닥 선물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차익이 거의 다 프로그램 매도인데 요거 합계 더하면은 마이너스 한 1.6조 원 정도 돼요. 1.6조 원. 그 정도의 매도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1월 5일 2일 날 한번 사고 5일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냥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그래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빠지는 원인도 2차전지도 빠지는 원인도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이잖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3천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매도가 나오니 이거를 개인이 아무리 받쳐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기관들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때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수급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8거래 연속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적이 있느냐 봤는데 요때 한번 있었어요. 요때가 2020년 1월 달에 그 중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 그때 규모가 얼마 안 돼요. 하루에 800억 얼마 안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서도 여기 8거래 연속 프로그램 순매도거든요. 이거 이유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고 주가 급락하는 시기에 2020년 3월 달에 거의 뭐 그냥 난리 났습니다. 여기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고 요럴 때도 보시면 프로그램 순매수 보시면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나오지 연속해서 이렇게 판 적이 없어요. 지금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동성이 풍부한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의 개인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받아내고 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들도 참 얄미워요. 연기금도 최근에 좀 사다가 다시 매도로 이제 어떻게 해서 다시 코스닥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관들도 버리고 외국인도 버리고 이러니 개인들만 사는 돗대기 시장이 됐어요. 지금 수급 불균형이 엄청나게 심한 시장이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라는 겁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무슨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거래일 연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던 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시절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런 일은 진짜. 그리고 대량 매도가 나와서 지금 1.6조, 1조 6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뭐 9거래 연속 빠질 수도 있고 뭐 10거래 연속 나올 수도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 지나면 뭐 거의 마무리돼서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이런 자리가 곧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알테오젠이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저렇게 프로그램을 때려버리는 시장에서 뭐 에러가 터져도 요거 그냥 올랐다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윗골이 달리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아무튼 지금 프로그램 매도로 상당히 힘들어지는 수급에서 알테오젠이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날짜를 저희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CFD 그 잔고, 아직도 69만 주 있어요. 69만 주. 여기에서 30만 주에서 69만 주까지 엄청난 금액, 2천억이 넘는 돈이 지금 알테오젠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 하락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번 떨어졌을 때 이번 하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기술 수출을 바라보고 배팅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떨어졌을 때 이때 상당히 많은 수량이 약 2천억 정도의 금액이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물도 만만치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알테오젠의 성장성은 지금부터가 꽃입니다. 2026년부터 앞으로 2035년 약 10년 정도 이상의 고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고요. 우리나라에 절대 한번 나올 수 없는 그런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도 뭐 나왔지만 머크가 거의 키트루다 SC의 그냥 생명을 걸 정도, 회사의 명운을 걸 정도로 특허 문제도 해결해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바이오 시밀러도 피하 주사로 뭐 먼저 몇 년 동안 계속 맞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매출도 뭐 51조까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서 로열티 수입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실제 매출 창출 단계까지 이제 이어졌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기술이 확장성 역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계속 봐왔기 때문에 감각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수천억 단위만 나와도 최소한 셀트리온 이상의 시총이 나와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앞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의 뭐 2조 정도 에 나오면 정말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인을 하겠죠. 그래서 또 개발하고 이런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서겠다라는 게 바로 알테오젠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시밀러 정도 만들고 그리고 뭐 위탁 생산하는 정도잖아요. 그죠? 이렇게 로열티를 받는 기업이 없어요. 워렌 버핏도 늘 말하지만 같이 투자를 할 때 추가적으로 돈이 안 들잖아요. ROE라고 하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사야 된다. 자기 돈 안 들어가면서 이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기업에 배팅한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에다가 거의 몰빵하죠. 이런 종목에다가 이런 투자를 하는 국내 매니저들이 많아져야 우리나라가 좀 건전해질 텐데 절대 안 하죠. 테마주들만 로켓 이런 것들을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데 사실은 이런 종목을 국민연금이나 이런 애들이 좀 담아줘야죠. 그냥 몇 년 놔두고 4, 5년 뭐 10년 보고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을 크게 쉐어하고 이런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성과를 얘네들이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단타 칠 수밖에 없어요. 위탁으로 맡겨놔가지고 1년이나 길어야 2년 정도 해서 평가해가지고 수익이 없으면 다른 자산운용사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1년, 2년 안에 쇼부를 봐야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가 상당히 큰 문제가 돼서 좀 연기금 성과 평가를 뭐 3 년에서 5 년으로 늘리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뿐입니다. 다 언제나 지금 1년 아니면 2년 동안 쇼부가 안 나면 또 다른 회사로 바뀌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단타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세대 약물이죠. 알테오젠, 머크 이외에도 다이치 산교 ADC 치료제 에너투 요것도 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요게 연매출 5조가 넘는 이것도 큰 블록버스터 약물인데 역시 ADC 계열 시장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이제 큰 돈이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전태현 사장님이 얘기하셨죠. 현재 10곳과 지금 협의 중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1년에 두세 건씩 꾸준히 나온다라고 하면 뭐 2030년, 40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회사로 탈바꿈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인해서 또 실제로 그 약물까지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회사까지의 비전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 기업에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팔아도 이 그 추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이 시간을 빨리 반영할 거냐 말 거냐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에 이제 뭐 이렇게 매일 프로그램 매도로 때려버리는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추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특허 문제도 곧 해결될 거고, 추가 기술도 나올 거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추세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3월 달에 J코드 나오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때는 2분기에 다 잡힐 건데 그런 것들이 또 상승 모멘텀이 되고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야 이거 좀 답답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2월 3월 되면은 여기 홀트 돌파해 가지고 60만 원 70만 원대 이상에서 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절대 이 정도 시가총액에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답답하시더라도 이런 장투하셔서 큰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트럼프 그 무역 관세 문제 대법원에서 이제 결정이 날 건데 만약에 이제 패소하면은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된다. 미국 망한다. 막 이거 트럼프가 상당히 많이 압박을 하고 있고 근데 뭐 법적으로 또 이게 뭐 통과 안 되면 또 새로운 방법으로 또 하겠다라고 시대의 악동이죠 지금 시대의 악동 시대의 악동이 지금 보면 또 이제 이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란에도 지금 새롭게 또 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국제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래저래 지금 좀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선거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뭐 파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노이즈를 만들고 있는 대통령. 옛날에 그 코로나 때도 엄청 그때 당해놓고도 그러네요. 참 희한하게 미국 사람들 참 희한해요. 그렇게 당해놓고도 또 뽑아줬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인물이 없나요? 아무튼 뭐 트럼프의 뭐 뭐랄까요 좀그 재임이라고 할까요? 내년 11월 올해 11월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만약에 그 민주당 쪽이 상하원 의원 좀 승을 한다라고 하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개월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트럼프가 아닌 사람 누가 봐도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으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노이즈가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필승이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보이시죠? 여기 010-8283-5540으로 신청 이렇게 신청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 1년 단위로는 받고 있지 않고요.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7만 원꼴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평생 운영하겠다라는 모토로 주승의 텔레그램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를 할 거예요.
지금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 매도를 하고 있지만 거래소 시장이 워낙 좋아서 그쪽으로 자금이 가면서 좀 약세를 보인 건데, 코스닥 활성화가 되고 코스닥 시장에 편입을 하지 않으면 좀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코스닥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한 단계 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시장만 저렇게 올려놓고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코스닥 시장이 올라야 개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가 지수 상승을 느낄 수 있거든요. 5,000포인트 가면 뭐합니까? 코스닥에 힘들어지는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낼 수 있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요게 인제 빠르면 1월 달 말이나 2월 달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시행해서 3월 달 이러면은 선거랑 대충 맞아서 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에는 정말 따뜻한 이런 주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과거에 좋아했고 또 수익을 좀 많이 냈던 업종들, 그런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 조금씩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편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텔레그램 소통방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소 코스피 시장의 연일 상승. 뉴스는 맨날 사상 최고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느끼는 개인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인버스 사가지고 손실이 커지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이런 현실에서 코스피만 올릴 수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코스피만 올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코스닥 활성화를 이용한 코스닥 시장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느끼려면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이 나와야 실제로 돈도 벌고 소비 진작도 되고, 그래서 경기를 부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정부 당국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의 프로그램 매도가 연 8일째 나오고 있어요. 뭐 9일, 10일 이번 주까지 나올 수 있지만 거의 끝자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급도 거의 좀 풀릴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 시장도 조금씩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